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MSTR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이더리움 소식, 그리 다음으로 이번에 비트코인 9만을 돌파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최근에 MSTR 이제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아마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MSTR에 따른 어느 정도 숏 부분도 좀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반등에 있는 이 시그널로 인해서 아마 이제 비트코인 레버리지나 그냥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움직여 줄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그 전날 1월 2일자 비중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매도세도 나왔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다시 어느 정도 회복기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150달러 정도 선에서 이제 좀 놀다가 다시 이제 유턴 나오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신성장 섹터 애들이 다시 러셀 2000에 있는 애들이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것도 같은 영향을 좀 받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내용에서도 베네수엘라 60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보유고가 세계 비트코인 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어차피 이제 이거 이제 미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되면 이거 또 잠긴다라고 했어요. 정부가 이거 꿀꺽 하면 잠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쁠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규모도 생각보다 아예 뭐 작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우리는 신경 쓰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게 이 우선주 STRC 부분을 이제 써서 이번에도 이제 이 자금이 26년도 때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코인을 모아가겠다라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계속해서 잘 먹혀 들어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재원은 여전히 남아져 있다. 그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1월 15일 기준점에 있는 MSCI 편입 지수 제외 부분에 따른 파급력이 분명히 이제 어떻게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폴리마켓 기준점에서는 여전히 이제 높게 이제 보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MSCI 편입 제외 부분은 저는 조금 거리감을 두면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MSTR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 어떠한 자산 대비 디지털 자산 대비해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제 MSTR에 따른 그런 레버리지 비율만 뭐 적절하게 잘 써주면서 가준다라 뭐 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여러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더리움 소식에서도 가장 큰 게 이번에 이제 보게 되면 공이 좀 많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500억 개 정도의 주식 발행량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썰이 돌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트마인에서 증자 부분에 따른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다. 이 증자는 이제 어떤 형태로 쓰일까요? 당연히 이제 이더리움을 많이 찍어내는 형태로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증자분에 따른 훼손 가치 비중도 어느 정도 여기에서도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왜 증자를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이제 우리의 톤리는 이번에 이제 실적을 내야지 본인에 따른 스톡 옵션을 챙겨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방향은 맞지만 엄밀히 따지면 제가 주식을 사지 말고 특히나 DAT 기업의 주식을 사지 말고 그냥 차라리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라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기에는 상당량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와 변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흔들림 없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전략이 있듯이 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되진 않겠죠. 근데 대부분 그 정도에 있는 깡이나 그리고 뭐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 이런 부분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웬만하면은 조금 더 차라리 레버리지 ETF 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마인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올랐어요. 예, 단기적으로. 그렇죠? 많이 올랐는데 이제 이 구간에서 좀 더 치고 나가려고 하면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더리움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톱니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로도 이제 댓글 내용 중에 좀 눈에 들어왔던 댓글인데요. 비트마인에 어차피 이제 뭐 이더리움에 보유해야 되는 양이 5% 정도인데 너의 이제 스톡옵션을 챙겨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아쉬움적인 내용들이 좀 이번에 뭐 많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500억 개 주식을 발행을 뭐 진행한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도 증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추이를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시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입니다. 네, 1월 달 중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 줄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이제 물가 부분에 따른 추이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돈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선택적 돈풀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피곤한 경제 방향성을 더 많이 알아보고 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돈풀기를 왜 선택적으로 옵션을 걸어 두었을까요? 그건 당연히 물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실업률이 어느 정도 나와주지 않으면 그만큼 물가 부분에 자극이 돼서 금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AI의 빅테크 부분의 성장이 나와야 실업률이 나오는 형태가 비례하기 때문에 AI가 잘 되어야지만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이가 가속도로 붙이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싫든 좋든 AI에 있는 산업 섹터가 더 잘 되길 바래야 금리가 좀 더 빨리 순환 곡선이 나와주면서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중국 양회 쪽에서도 이제 계속 돈풀기를 하긴 할 건데 그 돈풀기에 있는 총량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국가들의 금리가 생각보다는 계속 많이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보여진다고 하면 이제 최소 못해도 중국하고 미국 정도는 그래도 아래로 가는 금리 포지션이 나와야 그나마 좀 시장이 좀 더 안정세로 취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장기 홀더들에 따른 추이를 좀 본다라고 하면 글래스 노드에 155일 이상에 있는 홀딩자들이 이번에 손실 실현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이제 무엇이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버틴다라고 하지만 잘 버티지 못한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도 장기 홀더들도 그만큼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 쪽에 관련되어져 있는 ETF 5종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2026년도에는 IPO 기업 관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ETF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이제 코인의 최저점 구간은 좀 과거 대비보다는 좀 다른 길로 갈 확률이 좀 더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낙폭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어도 과거에 있는 낙폭 대비보다는 좀 덜할 것이다 정도로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ETF 부분이 출시가 되면서 그 자금이 계속 갉아먹으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물량이 좀 저조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속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보게 되면 아이비트나 이런 쪽이 이제 상큼하게 1월 2일부터 계속 자금이 갑작스럽게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연달아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좀 좋아지는 추이가 나오겠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월달 동향 추이에서도 가장 많은 양이 들어왔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있다.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가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유턴이 좀 세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알트코인 부분도 분명히 어느 정도씩 치고 올라올 것이다. 단 핵심적인 포인트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1월달 어느 정도 말아 올라갈 것인데 올라오는 강도가 최소 못해도 여기에서 이 기존에 있었던 이 빨간 캔들 부분보다 초록색이 있는 캔들이 더 높게 형성이 되면서 올라와 주어야 되는 모습이 나와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이 무한 횡보 구간에 있는 박스로 갈 확률도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